자, 25장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25-4 대전된 두 측정기 연결. 어떤 문제냐면은 측정기 두 개가 이렇게 놓여 있고 한 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개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된 걸 갖다가 이렇게 스위치가 떨어져 있고, 그죠? 이걸 갖다가 동시에 스위치를 갖다가 닫는 그런 문제예요. 실제로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콘덴서가 이렇게 충전되어 있을 때 연결하면은 이 스파크 나서 전선이 그냥 바로 녹아서 불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실험인데, 실제로는 여기다 이제 저항을 갖다가 집어여서, 그죠? 흐르는 줄을 갖다가 제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저항이 적다든지 하면은 순식간에 이게 녹아서 주류가 그냥 순식간에 다 흘려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쇼트 난다고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고, 이제 이게 이제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예요. 이게 C1, C2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스위치를 갖다가 닫으면 여기에 V1 I, 여기도 V2 I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 다 이제 뭐냐면은 VI 이게 더 크죠, 그죠? C1은 이쪽이고 C2는 이렇게, 둘 다 이제 같은 전압이에요. 여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고, 그죠? 위에 거는 C1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거꾸로 해서, 근데 이제 C1이 C2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전기용량 여기는 충전이 많이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Q1이라고, 그죠? 여기 Q2라면 Q1이 C1의 VI가 될 거고, 그죠? Q2는 C2의 VI가 되겠죠. 물론 이제 C1이 C2보다 크니까 이게 더 크겠고, 그죠? 그럴 때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이쪽 측면이 있죠, 그죠? 왼쪽에 이쪽에 있는 처음에 있었던 이제 전화 양은 얼마냐면은 Q1에다가 Q2인데, 이게 이제 이쪽은 플러스고, 그죠? 이쪽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C1에 V1, 그냥 V1으로 할게요. VI, C2의 VI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C1 마이너스 C2의 VI가 될 거고.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두 개가 합쳐지면 진화가 이제 다시 분배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는 이쪽 이동해서 좀 상쇄될 거고, 그죠? 그래서 둘 다 플러스가 될 건데, 둘 다 하고 나면 이제 둘 다 플러스가 될 거예요. 여기에 쌓이는 게 얼마냐면은 Q1의 F, Q1의 이제 이 스위치를 닫고 나오면 나중에, 그죠? 이 Q2의 F가 될 건데, Q1의 F는 C1의 V가 되고, 여기 이제 그린 전압 V라면, 그죠? C2의 V도 마찬가지 Q2의 F가 되겠죠. 이게 나중전압.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더하면, 이제 전체 전압을 더하면, 나중에 이쪽에 왼쪽에 있는 전체 전압을 더하면, 이거는 C1 플러스 C2의 VF가 되겠죠. 이게 이제 VI. 그런데 전압은 보존돼야 되죠, 그죠? QI하고 Q2 같아야 돼요. 두 식이 같아야 돼요. 같아지니까 이 식이 성립하고, 그죠? 성립하고, VF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전압은 어떻게 되냐면은, C1 플러스 C2의 C1 마이너스 C2의 VI가 돼요. 당연하겠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C1이 C2보다 엄청나게 크다. C2가 이 사람 말한 거 되면은 변화가 없겠죠, 그죠? 그냥 VF 나중전압하고 처음전압하고, 그죠? 거의 차이가 없을 거고, 만약에 C1하고 C2가 거의 뭐 각기 조금 큰다든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쌓인 전압에 여기 쌓인 전압량이 같기 때문에 둘 다 합쳐주게 하면은 쌓이는 전압량이 제로가 돼서, 그죠? 두 개의 스위치를 닫고 나면 제로가 돼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가 돼버리겠죠. 만약에 C1하고 C2가 거의 같다면.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스위치를 닫기 전과 닫기 주에 에너지를 구하시오. 닫기 전에는 따로따로 구하면 되겠죠, 그죠?
닿기 전에는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그냥 2분의 1 C1의 VI의 제곱.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C2의 VI의 제곱. 두 개를 대주면 뭐냐면은 처음에 저장된 에너지가 될 거고. 나중에 에너지는 C1의 VF의 제곱. 2분의 1 2분의 1 C2의 VF의 제곱. 두 개를 대주면 이게 나중 에너지가 되겠죠. 저장된 에너지. 두 개 차이는 빼주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 이제 VF는, VF는 이 식이 이해한 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죠? 차이를 갖다 빼주면은 좀 복잡해요. 식은 복잡하지만 이 값이 나와요. 이 값이. 이거 별거 없어요. 계산하면 되니까, 계산하면 되니까. C1, C2, VF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 약분되고, 그죠? 남는 게 이거만 남겠죠. 그 다음에 처음과 나중 그 에너지 비율은 요 식이 되고, 뭐 별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콘덴서가 백유를 연결하면, 이렇게 백유를 연결하면 각각 전압이 되고 인가되고 그 걸리는 전압 두 개는 같다. 백열이면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합성장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체가 있는 축전기가 나오는데 유전체 다이엘렉트릭 하거든요. 이 전하가 유도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떤 물질, 뭐 대표적인 제일 안정된 물질이 그러니까 헬륨을 원소로 예를 들 것 같으면 헬륨은 다른 원소죠, 그죠? 여기 이제 전기장이 놓이더라도, 그죠? 거의 이게 전기장에 대해서 이 전자들의 궤도가 바뀐다든지 큰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 같은 경우 같으면 이게 이제 물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산소도 있고 수소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제 산소보다는 수소가 전기적 음성도가 약하기 때문에 전자가 산소 쪽으로 쏠리죠, 그죠? 그래서 쏠리기 때문에 이쪽이 살짝 마이너스 델타고 이쪽이 살짝 플러스 델타가 돼요. 그래서 끝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로 해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극성을 갖는 물질이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전기장이 없더라도 생긴 물질인데, 근데 이제 다른 일반적인 물질 있죠, 그죠? 일반적인 물질이 있다 치면 이게 이제 고무나 유리같이 이제 비전도성, 그러니까 전자가 움직이지 않는 자유전자가 없는 케이스죠, 그죠? 여기에 전기장이 놓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면은 전자들이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헬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굉장히 안정된 원소라서 전기장이 걸리더라도 실제로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가운데 핵이 있고, 그죠? 핵이 있고 핵 주위를 갖다 전자들이 돈다 치면 전기장이 이렇게 걸린다 치면, 그죠? 전기장이 이쪽에 되면 이쪽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전자들이 이쪽으로 쏠리겠죠, 그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돼요. 핵이 이렇게 되는 거고 전자들이 이쪽으로 쏠려가고 이쪽이 살짝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물질들 대거 이렇게 돼요. 원자들까지 수준에서. 뭐 특별히 이게 이제 많이 유도되는 물질이 갖다가 있고 작은 물질이 돼 있는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그 모든 물질들은 이와 같은 유전율을 갖고 있어요. 유전율이라는데 유전율은 진공 있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 이제 여기 유전율이 뭐 카파를 갖다 일러드는 이 카파를 있거든요. 카파 유전율이라는 이제 상대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축전기가 있을 때, 그죠? 축전기 이게 이제 평행판 축전기가 제일 쉬운 예라 했죠, 그죠? 단면적 A,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전기장이 생기고, 그죠? 간격이 D라면 V는 ED가 되고, 그죠? 전기장이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정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다 전압을 걸어주면 전압을 갖다가 걸어주면 여기 이제 만약에 Q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된다 했죠, 그죠? 그러면 Q는 CV만큼 여기 이제 전압이 유도되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되면 두 개 간격이 T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축전기 같은 경우는 T가 굉장히 적거든요. T가 뭐 마이크로미터 단위도 되기도 하고 뭐 밀리미터,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 정도 될 정도로 아주 좁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잡아당기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죠? 진공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주면은
이게 축전기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우리는 이제 계산을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를 지탱을 해서 여기 달아붙는 걸 갖다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어떤 물질을 집어요. 이제 집어져 있는 물질이 주로 이제 왁스칠을 한 종이. 이게 이제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왁스 자체는 물을 갖다 이렇게 뭐죠? 소수성이라서 물을 갖다 아예 배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습기가 제일 취약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물 같은 경우는 이게 극성을 띈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이게 전기장이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극성을 하지. 그래서 극성이 없는 물질을 갖다 지기 때문에 이제 왁스칠하는 종이를 갖다가 많이 썼어요. 소위 말해서 왁스칠보다는 이제 기름종이라고 하긴 하죠. 그죠? 기름종. 이런 종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두 개가 이제 들려붙는 걸 갖다가 방지를 하면서, 그죠? 방지를 하면서 또 어떤 효과가 이제 생기냐면은 두 개의 삽입하면은 전이차가 충전되어 있으면 전이차가 감소하고, 그죠? 전이가 존재하게 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전압이 다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요. 본래 이제 여기에 걸린 전압 V0를 치면은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새로운 전압이 생기는데 새로운 V 다시가 생기는데, 이거는 V0를 갖다가 카파로 나눠준 거. 카파는 이게 이제 그냥 차원이 없는 그냥 어떤 숫자예요, 숫자. 어떤 비를 나타내니까. V하고 V0 같은 이제 볼테이지 단위죠, 그죠?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카파를 그래요, 카파. 유전상수래요, 유전상수. 그래서 유전상수가 크면은 이게 이제 비율이 커지는 거죠, 그죠? 상대적인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충전된 상태에서, 그죠? 충전된 상태에서 이게 집어지니까 이게 플러스 Q, 마이너스 Q 딱 정해진 상태예요, 지금. 충전시켜 놓아서, 그죠? 여기서 전압을 갖다가 떼버리고, 그죠? 지금 이렇게 충전기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들어간 상태가 되면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되면은 요 V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카파의 V0. 만약에 카파가 2가 되면 이제 처음에 이게 이제 1쿨롱 마이너스 2쿨롱 된 상태에서, 그죠? 전압이 만약에 뭐 C가 이런 것들은 전압이 100V로 치면 여기다가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전압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50V로. 왜 줄어드느냐?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이제 Q는 CV에서, 그죠? CV에서 Q가 일정한 상태에서 V가 카파의 V0로 줄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본래 V0가 있었는데 C에다가 카파로 나눠준 값으로 이거 다 나눠준 거. 잠깐만. Q는 CV에서 C는 V분의 Q죠, 그죠? Q는 그대로고, 그죠? 요 V가 V0의 카파가 돼서 Q가 돼서 여기에 C0, 그죠? 이게 V0의 Q의 카파가 돼서 V0 Q는 뭐예요? C0죠, 그죠? 그래서 V0의 카파의 C0가 돼서 원래 C0가, 그죠? 이게 축전기 용량이었는데 카파만큼 더 커진다고요. 쉽게 말해서 축전기 용량이 커진다 생각하면 돼요. 용량만큼. C가 카파 C만큼 더 커지니까 카파만큼. 집어이음으로써. 이유는 간단하죠, 그죠? 아까 이제 카파만큼 이게 이제 C0였죠, 그죠? C0였고 이게 그 다음에 새로운 평행판 축전기는 카파만큼 더 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축전기에서 유전체를 갖다 써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극반 사이를 갖다가 D를 갖다 감소시키면은, 그러니까 평행판 축전기 용량, 정정 용량은 입실론 제로에, 원래 입실론 제로에 D분의 A였잖아요, 그죠? 용량을 키우려면은 D를 갖다 줄이면 된다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유전체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제 D를 갖다가 굉장히 좁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T가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V는 ED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E는 D분의 V가 되니까 전기장이 엄청나게 세진다고. D가 이제 줄어드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방전이 일어난다. 완전히. 못 견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유전 강도가 중요해요. 유전 강도. 이 유전 강도가 설정하면 이제 전기장이 얼마만큼 잘 버팅기느냐, 물질이. 이유는 간단해요. 왜 이제 유전 강도 이게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이런 거 설명했잖아요. 그죠? 원자가 있을 때, 원자. 가운데 핵이 있고, 그죠? 핵 주위로 전자가 돈다 했죠. 그죠? 여기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존재한다 하면 전자가 이쪽으로 쏠린다 했죠. 그죠? 이쪽으로 쏠린다고, 전자가. 핵이 있으면 살짝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이렇게 된다 했죠. 그죠?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면. 전자가 이쪽으로 쏠린다고요. 전기장 한쪽으로. 비대칭이 돼요. 근데 아주 전기장이 세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전자들이 돌다가 이놈 있는 전자들이 튕겨져 나온다고요. 튕겨 나와. 이게 이제 소위 말씀 유전 물질의 방전이에요. 유전 물질의 방전.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이게 물질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전자가 쉽게 튀어나올 수 있는 물질이 그거죠. 아닌 물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유전 강도가 센 게 이제 여러분들 공기는 굉장히 약하고 그죠? 베이크라이트 이게 이제 지런체로서 굉장히 단단한 이게 스콘 아니고 뭐죠? 베이크라이트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전기 그 부품에서 보면은 이게 고전압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고전압. 뭐 전기 자동차 이럴 때 보면은 굉장히 유전체에서 왜냐면 이제 그 전기 자동차는 굉장히 고압을 쓰거든요. 그래서 전기량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원체 중에서도 유전 강도가 센 놈이 제일 중요해요. 보면 이제 유달리 센 게 보면 여기 있죠, 그죠? 테플론. 테플론으로 된 그거는 너무 비싸서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도 상대적으로 좀 센 편에 속하는데 실리콘은 이제 장점은 유기름이고 실리콘 자체는 안 나있네요. 여러분들 책에. 실리콘 자체는 이제 좋은 게 뭐냐. 이게 고온에 강하거든요. 테프론도 고온에 강해요. 그래서 저런체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게 이제 이 테프론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이제 뭐죠? 비싼 게 문제예요. 비싼 게. 요즘 테프론. 여러분들 냄비 같은 거 테프론 코팅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고온을 견디기 때문에 그 뭐죠? 프라이팬 이런데 코팅 해놓으면 이게 매끈매끈 하잖아요. 자, 그럴 땐 유전자 사용 이점,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전기 용량이 증가한다. C가 카파 C0가 카파 C0만큼 증가한다. 카파가 클수록 좋아요. 카파가 클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물이 80이 굉장히 크죠, 그죠? 그런데 물은 쓸 수가 없어요. 왜? 유전 강도가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쓸 수가 없어요, 물은. 두 번째 뭐냐면은 축전기의 최대 작동 전압이 증가한다. 이게 이제 공기보다는 그죠? 공기 보통 아무것도 없는 공기일 거잖아요, 그죠? 건조한 공기예요. 습기 있는 공기는 또 안 돼요. 유전 강도를 잴 수가 없을 정도로 약해요. 여러분들 감전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감전을 막으려면은 건조하다든지 그죠? 방전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 공기가 특히 여러분들이 비올 때 그죠? 지하철이라든지 전철이 끊기는 데가 많은데 그게 뭐냐면은 이 비가 오게 되면은 공기 수분이 많아지면은 이게 변압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전철 뭐죠? 지하철 이런데 방전이 일어나서 그죠? 선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방전이 일어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축전기 최대 전압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이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급한 사이를 갖다가 견딜 수 있는 역학적으로 디테일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확 잡아붙는 것 같다, 그죠? 가운데 이게 끼워 놓으니까 이게 이제 두 극판이 그죠? 도체판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붙는 걸 갖다가 막아주는 효과. 이게 제일 크겠죠, 그죠? 이게 실제적으로.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인 효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카페시터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카페시터. 축전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제 전화를 갖다 보관하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가장 국소적으로 쓰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게 이제 반도체에서 메모리예요.
메모리들. 메모리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충전돼 있으면 예를 같은 뭐 1, 방전이 돼서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로. 원제로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DRAM이라든지, 그죠? DRAM. DRAM은 간단해요. 트랜지스터 하나에 커패시터 하나를 갖다 붙여놓은 게 DRAM의 한 비트예요. 한 비트. 트랜지스터는 이제 스위치 역할이죠. 그죠? 전기를 갖다 흘려보낼지 말지.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반도체에서 가장 기본이 이제 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여러분 힌트를 다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메모리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유전체겠죠. 그죠? 유전체. 좋은 유전체를 갖다 써야 돼요. 예를 보면 이런데 굉장히 좋은 것들 있죠. 그죠? 타이탄, 스트런트, 뭐, 하프늄, 뭐, 하픈 옥사이드 보면은 삼성전자에 보면 이제 순전 이 물성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DRAM을 그죠? 유전일 중에서 크고 안정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작잖아요. 간격도 좁고. 그러려면 이제 이 절연체가 더 힘들어진다고, 절연체가. 이 선폭을 줄이다 보면 이 가운데 이제 절연체를 집어넣거든요. 물론 이제 반도체도 이제 반도체 그죠? 실리콘 위에다가 그 뭐야 레이어를 깔게 되면은 이 사이에 이제 절연체가 놓여야 되는데 이 절연체가 문제는 이게 너무 폭이 좁아지면은 이게 양자 효과에 의해서 뚫고 들어가는 효과도 생기고 그죠? 터널형 효과도 생기고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아마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배울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것들이 절연체 나와 있어요. 4번에서 유전성소, 유전강도. 강도 큰 놈이 아까 말한 대로 모자람에 견디는 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전기 용량을 늘리게 되면 카파가 클수록 좋아요. 카파가 클수록.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체가 Q제로 이제 충전시킨 다음 전지를 갖다가 제거한다. 자, 뭐냐면은 이게 콘덴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C제로를 해서 여기에다가 전압을 걸어서 그죠? 전압을 걸어서 여기다가 Q 플러스 Q0 마이너스 Q0를 하고 나서 이 전지를 갖다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충전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Q0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내가 유전체를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똑같은 그 상태에서 가운데 여기다가 유전체를 치웠어요. 그러면은 채우고 나면은 이게 이제 C0가 아니고 그죠? 여기에 C0에다가 카파로 바뀌겠죠. 그죠? 근데 이제 플러스 Q 마이너스 Q는 지금 회로를 끌었기 때문에 바뀐 게 없죠. 그죠? 그럼 여기 쓰는 에너지가 얼마 되냐면은 U0는 처음에 I는 얼마냐면은 2분의 1 C0의 Q0의 제곱이죠. 그죠? 여기서의 이게 이제 새로운 C-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UF는 뭐냐면은 2분의 1 C-의 Q0의 제곱이 되겠죠. C-가 뭐냐면 카파의 C0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파의 U0가 돼서 그죠? 전기 용량이 줄어들겠죠. 그죠? 이렇게 대입하면 C가 줄어들어서 그래요. C가 늘어나서 되게 되고. 그럼 이제 V는 어떻게 되느냐? V는 Q는 CV에서 그죠? Q는 CV에서 Q0는 그대로고 그죠? 처음에는 Q0, C0, V0 거고 그죠? 는 Q0, C0가 될 거고 V0 처음에 여기 그린 전압 V0 나중에는 Q0는 C-의 V-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카파의 C0니까 V-는 어떻게 되냐면 Q0에다가 카파의 C0가 돼서 카파분의 1, C분의 Q0가 V0겠죠. 그죠? 그래서 전압이 다운이 생긴다고 얘기해요. 집어넣으면 플러스 Q0를 갖다 유지한 상태에서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당연하겠죠. 그죠? 2분의 1 CV 제곱으로 구해도 똑같아져요. 또 이 식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이거는 간단해요. 이거는 지금 여기는 빠져 있는데 이 상태에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만약에 내가 유전체를 집어넣잖아요. 그죠? 유전체. 집어넣으면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그죠? 이쪽이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잡아당기니까 뭐냐면은 서로 인력이 생기면서, 그죠? 이게 이쪽으로 빨려 들어간다.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팍 빨려 들어간대요. 일을 해주겠죠. 그죠? 일을 해주게 되면서 에너지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뺏기게 되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전공이라든지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는 게 케이스고, 중요한 거는 이게 C가 C0가 C0 카페만큼 증가한다. 유전체를 집어넣으면. 나머지 U는 2분의 1, C분의 Q 제곱이든, 그죠? 안 그러면은 2분의 1, CV 제곱이든. 공식 대입하면 그냥 쉽게 나와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장 내에서 전기 쌍극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전기 쌍극자, 극이 두 개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두 개 있는 거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걸 갖다가 사극이라죠, 그죠? 이게 이중극, 이 쌍극이라고. 이걸 사극. 그럼 6급, 뭐, 짝수로 나가야 돼요. 플러스. 왜냐면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 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럴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극으로 되어 있고, 그죠? 중심으로 해서 거리가 AA 이렇게 된 케이스. 그럴 때 마이너스 Q 플러스 아까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했죠, 그죠? 물 같은 경우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로 되어 있을 때 이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은 벡터 있겠죠, 그죠? 그럼 2A 벡터겠죠, 그죠? A 6을 A라면 2A 벡터에다가 전화 Q를 갖다 곱한 거, 이걸 갖다 우리가 P 벡터로 정의해요. P 벡터. 그래서 P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2AQ예요. 2 곱하기 Q 곱하기 거리만큼 곱한 거. 플러스 Q 마이너스 Q예요. 방향은 이쪽으로 방향 벡터. 이 벡터 마이너스 플러스 P 벡터. 그럴 때 이제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어 있고, 그죠? 전기장이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 Q는 이쪽으로 힘을 받을 거고, 그죠? 마이너스 Q는 이렇게 돼서 두 힘을 더하면 자동적으로 제로가 되겠죠, 그죠? 이 두 개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대신에 이쪽이 잡았다 이쪽이 잡은 게 이게 이제 회전을 하겠죠, 그죠?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 토크가 발생하겠죠, 그죠? 토크. 그럼 토크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A에다가 힘 F에다가 그다음 이루는 각도 세타, 사인 세타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한 놈, 두 놈이 되겠죠. 그러면 EAF에서 EAF, F는 뭐냐면 QE죠, 그죠? 그래서 EA, QE의 사인 세타가 되는데 EA, Q가 뭐냐? P죠, 그죠? 그래서 P 곱하기 E 곱하기 사인 세타가 돼요. 엄밀히 따지면 이 토크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이거는 한쪽으로 들어가서, 그죠? 이게 실제로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지금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토크의 크기는 마이너스 P에 지금 사인 세타죠, 그죠? 사인 세타. P의 사인 세타. 자, 그러면 이제 P 방향이 이쪽이죠, 그죠? P 방향이 이쪽이고 E 방향이 지금 이쪽이죠, 그죠? 그래서 토크의 크기는 P 곱하기 E로 갖다가 표시를, 크기는 이렇게 되고, 그죠? 방향은 들어가는 쪽이니까 우리가 벡터 정의에 의해서 지금 P 이쪽에서 P 곱하기 E를 하면은 P가 이쪽이죠, 그죠? E가 이쪽이기 때문에 P에서 E를 돌리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돼요. 토크의 크기는 이렇게 되고 토크의 타우는 P 곱하기 E가 되고 크기 구했고, 그죠? 방향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벡터식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벡터 크로스 했죠, 그죠? A 크로스 B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다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해진이 생기니까 잠깐만요. 이게 왔어. 이게 해진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토크로서, 그죠? D세타만 옮기게 되면 D세타가 옮기게 되면 요 움직이는 토크에다가 D세타 한 만큼 뭐냐면 내가 일을 갖다 해주게 되죠, 그죠? 이게 이제 해주는 일의 양이 될 거예요.
이게 해주는 양. dw는 토크 곱하기 d세타가 돼서 이걸 계산하면은 해주는 일의 양은 토크 아까 마이너스 P랬죠. 그죠? P의 사인 세타 d세타가 돼요. dw가 왜 마이너스냐?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죠? 사인 세타는 플러스인데 d 세타가 뭐냐? 각도 반추로 되게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b d 세타가 사인 세타가 돼요. 그럼 이걸 갖다 내가 해준 일의 양이 되겠죠. 그죠? 이게 어떤 세타 제로에서 세타까지 처음 생긴 나중 세타면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가 되니까 뒤에 넣는 건데 p는 이제 상수고 그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 되는데 사인 세타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PE의 코사인 세타가 돼요. 예, 코사인 세타. PE의 코사인 세타가 돼요. PE의 코사인 세타. DW. 그러니까 아까 지금 DW 적분하면 이게 PE의 코사인 세타가 돼요. W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에서 지금 이게 빠졌죠. 그죠? 나중 것에 처음 그래서 그럼 이제 위치 에너지는 뭐냐면은 위치 에너지는 내가 일을 해준 만큼 그죠? 위치 에너지가 되니까 마이너스 이거 나오는 거 여러분들 이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이게 항상 중력에 대해서 그죠? 중력 아래쪽이죠 그죠? 내가 위쪽으로 해주죠 그죠? 중력하고 내가 해준 일의 양이 거꾸로죠 그죠? 그럼 이 해준 일의 양이 마이너스 돼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이 PWE니까 P 곱하기 E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코사인 세타니까 U는 뭐가 되냐면 U는 P-E에 E가 돼요. W가 P 곱하기 E니까. 델타 U. 델타 U는 이렇게 되고, 그죠? 나중 적분. 그래서 U는 P의 코사인 세타가 돼서 U는 마이너스 P가 돼요.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한 거고, 그죠? 어떤 물체를 갖다 들어올린다 하면 중력에 대해서 해주는 일은 힘은 이쪽이고, 그죠? 내가 해주는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내정하면 해준 일의 양은 플러스인데, 이게 이제 해준 일의 양, 중력이 해준 일의 양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죠?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mgh가 될 건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해주면 마이너스 dw, 해준 일의 마이너스 w가 u가 되죠, 그죠? 그래서 mgh 여러분들 하고 있는 공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극성물질, 미극성물질이 있는데, 극성물질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분자, 대표적인 게 이제 물분자죠, 그죠? 물분자,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비극성 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비극성. 이제 대표적인 여러분들 분자 구조를 생각하면 돼요. 전기 음성도에서 산소, 수소가 되어 있으면, 그죠? 이게 전기가 잡아당기겠죠, 그죠? 전자를. 그러면 잡아당겨놓으면 이쪽에 마이너스 살짝 됐죠. 이쪽에 플러스 델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델타. 되겠죠. 하나로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 치면 CO2 양쪽에서 잡아당기죠, 그죠? 그럼 이거는 그냥 뭐냐면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요. CO2. 그러면 이제 N2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질소는 서로 잡아당기고 이거는요 무극성이 되겠죠. 비극성. 산소도 무극성. HCl은 산소가 있고 클로라이드 염소가 있으면 클로라이드 잡아당기죠, 그죠?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가 될 거고. 그래서 비극성 가지지 않는 분자들이 좀 안정돼 있죠, 그죠? 대체로 안정된 분자들이 돼 있고, 이제 최고로 안정된 원소는 아까 말한 헬륨이에요. 헬륨이고, 안 그러면은 제일 안정된 비극성 분자는 이런 게 있어요. SF6라는 게 있어요. 항이 있고, 그죠? 불소가 이렇게 6개가 이렇게 사방으로 달아붙은 거예요.
불소가 굉장히 플로라이드, 불소가 굉장히 전기음수가 크죠, 그죠? 그런데 이게 6면을 붙어 있기 때문에 사방에 잡아 당기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비극성 물질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지구 온난화 가스 중에서도 악명 높은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전기적으로 제일 안정된 음소이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많이 써요. 실험실 같은 데서. 그 다음에 이제 유도분거 아까 그거야.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전기장이 주어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라고 붙으면 이 뭐가 있겠어요? 아령 모양으로 된 음수겠죠, 그죠? 그 상태에서 전기장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델타가 이게 이쪽에 전기장이 오게 되면, 그죠? 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치우친다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서 마이너스 델타, 이쪽에 살짝 플러스 델타를 되겠죠. 뭐 봤을 때.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면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돼. 이제 물 분자 이제 예를 들어 되어 있는데, 물 분자가 P가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 쿨롱 메타, 뭐 굉장히 작아요. 작지만 여튼간에 이게 있고, 이게 90도로부터 그러니까 P.E가 있는데 전기장에 대해서 평행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갖다 90도만큼 이렇게 돌리려면, 강제로 돌리려면 얼마만큼 일이 필요할 것인가? 델타 U가 해준 일의 양이 되겠죠, 그죠? 델타 W. 델타 U는 P.E니까 P.E가 이게 이제 90도, 이게 이제 PE의 코사인 세타고, 그죠? 한 놈은 PE의 평행하면 코사인 제로일 거고, 그죠? 코사인 제로 1이니까 PE가 될 거고, 다른 놈은 PE의 코사인 90도인데, 코사인 90도는 제로니까 이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델타 U는 얼마가 되냐면 PE가 되는. 물 분자 하나에 전기장 3개 나와 있죠. 전기장 3개 나와 있죠, 그죠? 2.5 곱하기 10에 5승인가요? 5승. P 값 이거 6.3 곱하기 1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얼마냐? 개수가 이렇게 있죠. 여기 아닌데 여기 한 놈이 1이 되니까 여기다 개수만큼 10에 21승계만큼 더 더해주면, 곱해주면은 전체적으로 뭐 구체적인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돼요. 뭐 이게 쿨럼 없어지고, 그죠? 뉴턴 메타니까 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6 곱하기 12 마이너스 3승 줄 이 정도 데려간다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그 정도 돼요, 실제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물 1몰이 얼마죠? 1몰 18g이죠, 그죠? 18g이면은 물 분자 몇 개냐? 6 곱하기 12 23승계라고요. 지금 12 21승계니까, 그죠? 물 뭐 0.1g 0.1g 60분의 1이니까 0.3g 좀 되겠네요. 3g 정도 아닌가? 6분의 1 368 나눠볼까요? 6 곱하기 10에 23승을 갖다가 18g을 나누면 3분의 1 아니지, 잠깐만. 비례식으로 써야 되는데 왜 자꾸 헷갈리냐.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작은 숫자. 미리그램 단위예요. 근데 이제 그램 단위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분들 이제 전자레인지가 이제 대표적인 전자레인지가 이렇게 되면은 전기장이 있는데, 전자레인지에서 전자파가 나오는데, 이 전자레인지의 전자파에서 이 전기장이 이게 이제 물 분자가 있으면, 그죠?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있으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오게 되면 이 물 분자가 한 번 이렇게 전되어 있다가 이게 이제 돌게 되고, 그죠? 그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계속 돌겠죠, 그죠? 회전하기도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하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음식물 속에 물 분자가 있으면 이게 이제 회전 못하고 가다가 걸리거든요. 마찰에서. 물론 뭐 완벽하게 회전 가능할지 몰라도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제 마찰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그 원리에 의해서 이 전자파에 있는 이 전기장에 의해서 물 분자가 진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진동이라는 게 이렇게 진동 아니에요. 이런 진동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행파에 대해서 전자파가 아래 위로 진동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물 분자 이렇게 회전하게 되죠, 실제로는.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진동. 까딱까딱이 되겠죠. 실제로는 뭐 문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열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식물을 데필 때 전자레인지를 쓰면은 이게 이제 물 분자 자체가 이제 속에까지 굉장히 투하 깊게 깊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해보면 전자레인지가 가장 빨리 음식물을 데울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한때는 뭐 전자레인지 쓰면은 뭐 몸에 나쁘다는 식으로 막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그 소리 다 들어갔죠. 그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자레인지 탁 끄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단지 뭐냐면 그 속에 있는 이 분자들이 운동만 남았다. 열은 놈만 남는다고. 뭐 전자레인지 해서 그 안에 뭐 전자파가 뭐 고여 있는 게 아니에요. 전자파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전기장인데 여러분들이 전자기파 있잖아요. 그죠? 전자기파. 이게 전자기파. 그 다음에 전파.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다 배우면 알겠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전기장하고 이 자기장에 의해서 이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 이제 햇빛을 받는다든지, 그죠? 뭐 모든 게 이제 전자기파인데, 이 전기장하고 주로 영향을 이렇게 미치기도 하고, 자기장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주로 전기장이죠. 그죠? 이제 다이퍼를 모멘트를 갖고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를 쓰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속에 다이퍼 모멘트를 가진 물질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비닐 같은 경우는 다이퍼 모멘트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잘 통과를 잘해요. 예. 대신에 만약에 이제 금속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파가 되면. 전기장에서 자유전자가 확 진동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반사, 이제 전자파 방사의 반사라든지, 그죠?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자레인지에다가 금속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반사가 돼서 집중되는 효과에 의해서 이게 이 자유전자가 움직이면서 불이 나죠. 이게 이 전자가 이렇게 진동하면서 이게 그냥 뭐죠? I 제곱 R.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알 건데. 인덕션 히트가 똑같아요. 또 나중에 인덕션 히트도 배울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체 원자적 기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전기보다는 전기 소재 쪽에서 중요해요. 신소재도 중요하고. 이제 일반적인 이제 물질이 이렇게 전기장이 없을 때는 이와 같은 불규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된 상태에서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름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판을 갖다 넣으면, 그죠? 평행판을 두 개 갖다 놓고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이제 내가 전기장을 걸어줘요. 이 제로만큼 전기장이 걸리겠죠. 그죠? 전기장이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속에 있는 물질들이, 이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정렬이 됐는데,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그죠? 적당한 수준에서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대전이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이제 이 식이, 그죠? 이 식이, 이 그림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대전이 되면 이제 원자 수준이거든요. 이게. 그럼 실제로는 이게 빽빽하게 놓여있다고. 빽빽하게. 원자 수준에서 이렇게 계속 이게 층이 몇 개인지 모르겠죠. 그죠?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이게 원자들이 아주 미세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이렇게 딱 배열이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돼서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웠던 걸 처음으로 돼서 되어 있는데, 문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들이, 그죠? 여기 보면은 멀리서 봤을 때는 뭐냐면은 이 물질을 내가 전체로 봤을 때는 요 마이너스 있죠. 그죠? 이쪽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 이 속에는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물질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쪽에 마이너스가 있고, 그죠? 이쪽에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그죠?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여기에는 아무 전화가 없어요. 뭐 이렇게 극성까지 물질이 있더라 해도. 근데 여기 이제 물론 또 그런 것도 있죠. 그죠?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기장이 존재를 하면은 없을 때는 이 극성이 없다가도, 그죠? 전기장이 세지잖아요. 그죠? 전기장이 세지면 요 물질들이,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더 생겨요. 이게 더 이쪽에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가 더 많이 생겨요. 전기장이 세면 셀수록. 아까 했잖아요. 그죠? 가운데 핵이 있고, 그죠? 저희 전자들을 돌고 있으면, 전기장이 있으면 이쪽으로 전자가 쏠린다고.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생기는데, 전기장이 있으면 전기장이 세면 셀수록 마이너스 델타, 이 델타 값이 커진다고. 이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바깥에서 주어지는 전기장을 갖다 이제로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시그마 지금 생겼죠, 그죠? 안에, 그죠? 지금 이게 이제 인두스드, 이 유도된 증거죠, 그죠? 유도된 거, 플러스 시그마가 됐으면, 전기장은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그죠? 외부에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오른쪽인데, 이쪽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전기장이 이쪽으로 생기죠. 이게 인두스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죠? 생기는 전기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이브에서 주어지는 전기장 이제로, 그죠? 여기서 주어지는 거, 요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판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 플러스, 이게 이제 내부에서 생기는 요걸 이 프라임이라면, 프라임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로만 있다가, 그죠? 이게 이제 전기장이 생김으로써, 그죠? 이 안에서 생기는 전기장이에요.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근데 이제 이걸 갖다 벡터로 보면은, 이 제로는 오른쪽이죠, 그죠? 이제 플러스가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 인듀스드. 이게 이제 이 인듀스드. 그래서 처음에 전기장보다는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이 나중 전기장은 처음에 전기장을 갖다가 요 카프로 나눈 값으로 양쪽에다 D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새로운 해석은 뭐냐면은, E 곱하기 D 하면은, 제로 곱하기 D 하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전압이 되는데, 여기에도 유전체가 들어가면 전압이 떨어진다 했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파 E0 되고, E0는 시그마 E0고, 그죠? 시그마 E0고, 그 다음에 이 식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이게 시그마의 카파의 입실은 제로가 요 값이고, E0는 입실은 제로 시그마고, 요거는 시그마 인두스 대 입실은 제로가 되고, 없으면 그냥 이거예요. 카파가 이런 거죠. 그죠? 진공 카파는 1이면 진공이 돼서,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유전체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전공 가면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7만 끝낼게요. 25-7은 뭐냐면은, 어떤 팽판 축전지가 두 개 있는데, 여기에다가 유전체를 갖다가 X만큼 더 채운 거예요. 그럼 이 관계가 뭐냐면은 t-x가 되겠죠, 그죠? t-x. 아니, 지금 잠깐 이게 이제 카파의 유전자를 가진 물질을 갖다 채운 거고, x를 지금 이게 이제 그 중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fd, 이 전체 간격이 d고, 그죠? f는 어떤 비율이겠죠, 프랙션. 이만큼 유전체를 채웠을 때, 그럼 이게 유전체가 두 개로 나눠진다고, 이렇게. 직렬이죠, 그죠? 직렬이면 이 카파만큼이니까 이게 이제 C1이고, 그죠? 여기 이제 C2라 치면 C1은 원래는 이게 뭐냐면 입실은 제로 A에 FT인데 이게 이제 여기다 카파를 곱해줘야 되죠, 그죠? 카파만 곱해줘야 되고, 여기 이제 이건 카파를 곱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 두 개가 직렬이기 때문에 직렬이 되는 공식 그냥 해서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별거 없어요. 두 개로 나누면 된다는 게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제 이게 한쪽은 카파로 채우고, 그죠? 한쪽은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요 놈하고 요 놈을 갖다가 따로 떼어서, 그죠? 백률로 보면 되겠죠. 백률. 쉽죠, 그죠? 이렇게 좀, 만약에 이렇게 날아다니게 되면 백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빠진다. 금속 발효가 이걸 갖다가. 순서가 뒤집어졌네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지금 된 팽판 축전기가 있고, 여기에다가 내가 금속을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쪽이면 이제 반대쪽에 마이너스가 유도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 이쪽, 그죠? 마이너스 쪽 이쪽은 플러스가 유도돼요. 그런데 이 플러스 시그마하고, 그죠?
요 마이너스 시그마 있죠. 저기 마이너스 시그마. 있을까? 그럴게요. 이게 마이너스 시그마하고 또 값이 같아요. 절대값은. 요 플러스 시그마도 같아요. 이게 마이너스 시그마도 돼요.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도체이기 때문에, 이건 도체이기 때문에 전기장이 제로예요. 전기장은 제로예요.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로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보면 전기장이 있고, 그죠? 이 사이에서, 그죠? 없고, 다시 전기장이 있고, 이렇게 돼요. 전기장을 보면.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가 보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이제 기존처럼 봐서 내가 이렇게 출발해서 보면, 쭉 가면서 보면, 그죠? 여기 전기장이 존재를 하다가, 가운데 여기 없는 부분이 뭐냐면, 요 부분, 도체 부분. 간격이 떨어져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그 문제예요. 간격이 떨어져 있고 여기에다가 내가 도체 A 두께만큼 가진 도체를 집어넣잖아요, 그죠? 도체를 집어넣으면 도체는 본래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되면 전기장이 와서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시그마 돼요. 양은 똑같아요. 여기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지금 이 그림도 지금 이 판에 있잖아요. 그죠? 맞아보면 여기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없어요. 지금 도체이기 때문에. 콘덴서 도체거든요. 판 자체가. 콘덴서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요. 아주 얇은 동막에다가, 그죠? 가운데다가 저런처럼 집어져갖고 이렇게 말면은 이게 이제 콘덴서예요. 카페시터. 전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얇은 금속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를 갖다가 제로로 받으면 A를 제로 갖다 이게 없어지는 효과죠. 그죠? 그럼 똑같은 식이 되겠죠. 처음하고. 그러니까 금속을 집어넣으면은 원래 이제 간격이 D였는데 A만큼 집어넣으면 이게 금속만큼 그 간격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요. 줄어드는 효과. C가 이렇게 돼요. 해보면 여러분들이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걸 갖다가 이만큼 이렇게 옮겨놓고, 그죠? 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해보면.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확하게 대칭으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대칭이 아니더라도 필요 없어요. 똑같이 해보면 똑같아져요. 자, 이렇게 해서 25장은 끝내고 다음에 26장 전류 직류회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